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카우트 블루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운 날씨, 네,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웠다는 날씨. 저도 오면서 너무 추웠는데요. 이렇게,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꼭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오신 보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저희 선생님들 다 이렇게 배치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 꼭 물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 블루 선생님들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저희 전체 선생님들 사진을, 네, 어머님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네, 다 아시겠지만 사진은 사진일 뿐, 네, 실물가 그래서 쟤는 누구지라고 네, 그래서 지금 다 여기 이름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핸드아웃이나 시간표 보시면 이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담당 선생님이 누구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저희 선생님들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일단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쪽으로. 네, 여기 너무 선생님들, 저희가 갑자기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단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네, 좀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써주시고요. 네네네. 가람쌤 너무 센터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가려주셔가지고, 네.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희 이제 첫 번째 연사 해주실 저희 유덕지 선생님. 자, 그리고, 네. 한 분씩 인사하셨으면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저희 허수목 선생님. 그리고 박현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현민희 선생님. 그리고 저희 간지혁 선생님. 그리고 지민주 선생님, 그리고 김주성 선생님, 그리고 저희 연사로 또 나오실 서원주 선생님, 그리고 임선환 선생님, 네, 조정문 선생님, 네, 자 어서 올라오세요. 네, 박가람 선생님, 네, 그리고 안서은 선생님, 네, 그리고 네 어서 내려오시고요. 네, 박진주 선생님, 그리고 류수진 선생님, 그리고 안종식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희 과학부 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희경 팀장님이십니다. 네, 소개가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청사진을 잡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저저번 주까지 설 연휴 전까지 겨울방학 특강 때문에 굉장히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0명 넘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특강을 듣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준비하느라 바빴었는데 특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1년 동안 어디까지 무슨 목적으로 공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해 주시고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더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꼭 귀 기울여 들여주시고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서도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마지막에 저희 선생님들 마지막 순서 끝나고 나서 저희 뒤에 유리벽 뒤쪽으로 선생님들 다 배치를 해서 어머님들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 다 Q&A를 할 수 있게 선생님들 다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네, 설명회는 네, 간략하게 짧게 끝내지만 포인트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연사로 저희
블루관을 대표하는 유덕지 선생님 모시고 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불 좀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팀 수업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제 곧 블루 다이아몬드 반, 블루 사파이어 반 수업을 이제 곧 시작할 유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로 이제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저 몇 번 나왔는데도 긴장이 되네요. 일단 최상위권 아이들이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달을 좀 할까 해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나름 이제 사고력 학원에서 탑반 정도 됐던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팀으로 오거나 해서 공부를 시켜보고 그 흐름을 제가 관찰한 바 현재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상위권이죠. 그렇죠. 자, 최상위권은 그냥 제 기준으로 최상위권이고요. 뭐 그래도 나름 동네에서 이제 외부 시험 보면은 색깔상도 좀 타고 그런 아이들 나름 이제 좀 주목을 받는 아이들, 어쨌든 대치동에서 1등은 전국에서 1등이니까 주목을 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뭐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현재 요즘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보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급하게 선행을 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는 이제 예비 초일이죠. 7살이죠. 7살 아이들도 이제 벌써 선행 준비를 해서 이제 공부를 시켜달라는 문의까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존에도 느리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빨랐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한 한 학기 정도는 이상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중반쯤에 이제 중등이 시작됐다면 요새는 뭐 1학년 때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등 시작을. 뭐 특별한 몇몇 케이스 제외하고는 중등 시작을 이제 그렇게 빠르게 하진 않았었는데 요새는 너도 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어디 나갔다더라, 누가 어디 나갔다더라, 누가 어디서 뭘 한다더라.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좀 더 있기도 한데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옆에 옆에 친구는 어디를 하고 있고 쟤는 어디를 하고 있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준비도 너무 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등과정을요 그냥 건너뛰어요. 이렇게 이제 급하잖아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학교 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초등 연산이라도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분수 계산도 잘 안 되고 뭐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굉장히 느리고 더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등을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뭐 저는 뭐 맨날 실장님들께 막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너무 무리해서 달리시는 것들은 좀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을 할 때 저희 최상위권이니까 최상위권은 주로 이제 중등 올림피아드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언제 중등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할 것인가까지가 저희 블루관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표에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목표를 세우자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뭐 선행은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니까 기왕 하실 거. 예.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잘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 공부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선행 흐름, 최상위권 아이들의 선행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초등교과를 완성한다라고 써놨는데 요새는 거의 초1이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극상위권 아이들 아니면 저기 욕심이 좀 있으신 어머님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 연산도 많이 시키시고 공부 많이 시키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초등 과정은 이제 심화도 어느 정도 거의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을 들어가시는데 중등도 이제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중등 들어가도 그 나이에 생각보다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많긴 한데 이제 그 몇몇 아이들 때문에 이제 다른 너무 쫓아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좀 큰 거를 좀 못 보고 가실 수 있거든요. 너무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요. 네. 근데 어차피 뭐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하실 거니까. 예. 일단 초2 때 보통 초등과정 완성되고 초2 초반이 보통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등과정을 뭐 1년 2개월 빠르면 1년 2개월 아니면 1년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초2에서 3 때 중등교과를 완성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현재는 2에 완성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일단 3학년 때는 어쨌든 중등과정 3학년 초에는 중등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3학년 상반기죠. 상반기 때부터 해서 이제 고등교과를 이제 중등교과는 복습도 이제 당연히 저렇게 급하게 나갔는데 복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교과 일단은 저희는 고등교과를 하는데 무리가 없게 중등교과를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등교과 이제 3학년 때에서 4학년 때까지 그때는 또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공부시킬 정도가 이제 좀 시키는 게 사실 1, 2학년 때는 이게 맞나 싶지만 이제 3, 4학년 때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의사소통도 되고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도 하고 뭐 1학년 때 가르쳐 줬지만 3학년 때 물어보면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4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좀 자아가 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제 공부시키기도 좀 좋고 해서요. 고등과정을 4학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면 이게 제일 빠른 코스인 것 같아요. 현재 제일 빠른이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제일 빠른 코스인 것 같고요. 별로 추천은 안 해드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4학년 초반까지 해서 이제 고등교과 완료하고 4학년 때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하러 가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코스는 별로 비추천하고요. 물론 이제 빨리 빼는 것도 나쁘다고 말하긴 그런데 소화를 할 수 있으면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목표를 4학년 때 올림피아드를 목표로 4학년 때 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를 목표로 공부시키는 것보다 다른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5학년 상반기에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하러 가는 건데 이때는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렇게 앞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4학년쯤 되면 이제 공통수학 1, 2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심화까지요.
그 다음에 근 1년간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공통수학 뭐 한두 번 봤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보고 반복하고 많은 문제집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통수학 1, 2를 굉장히 이제 좀 단단하게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유도 이제 시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기하도 조금 맛보고 그 다음에 정수조합도 조금 맛보고 가면 해서 5학년 때 준비를 해서 6학년 때 이제 KMO 시험을 보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저 처음 이제 여기 와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딱 그 코스로 해서 이제 2차 금상 3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등학교 과정이 끝났으니까 얘네들 충분히 잘하니까 올림피아드 시키세요 했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나이를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되지 않으면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충분히 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 준비해서 6학년 때 입상하겠다. 왜냐하면 결과가 말해주거든요. 5학년 때 2차 입상이 거의 없어요. 대상이. 금상이 거의 없죠. 가끔 있지만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6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금상을 어느 정도 타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5학년 상반기에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학년 때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4학년 때까지 공통수학 심화까지 잘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뭐 조건 달성도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문제도 있고 뭐 결과가 이렇게 썩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비추천 드려요. 이거 여기까지 달성하려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를 하고 오거든요. 1년 정도가 이제 좀 복습하고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 끝내고 어차피 올림피아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해야지, 선행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입상도 보고 싶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대회 다 이제 색깔상 많이 탔고 했는데 올림피아드도 상 타고 싶잖아요. 중등도.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일단 뭐 4학년 때 KMO 입문하는 거는 좀 비추천 드린다라는 거고요. 6학년 상반기에 이제 중등 들어가야죠. 아유, 시간도 많고요. 아이들 선행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고요. 여유도 많고요. 머리도 커서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요. 학습량이 어렸을 때 시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절반이면 돼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그쵸. 사춘기도 겹치고요. 이제 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주눅들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제 생각에는 6학년 상반기도 매우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 전에도 최적은 5학년 상반기 때에서 중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올림피아드는 끝내는 걸로 2년 할 수 없거든요. 애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딱 1년만 하는 걸로 하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긴장을 해서 지금 웃음이 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맞게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지금 기획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최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반을 계속 만들면서 이제 그것들로 아이들을 이제 끝까지 좋은 결과 낼 때까지 이제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계속 홍보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중등 과정은 저희가 사파이어 반이라고 해서 이제 중등 과정을 공부시키는데 심화를 조금 그러니까 목표는 고등 하는데 무리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고등하는데 무리가 없게 준비를 시킨다가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파이어 반의 목표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저희 학원 최고 미남이신 서원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반은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돼 왔었고, 사파이어 반도 운영이 됐었고요. 블루 다이아몬드 반은 이제 저희 블루관 오픈하면서 같이 오픈했던 거라 이제 뭐 충분히 뭐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라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통수학 기본 개념과 심화를 공부하고 1년간, 그 다음에 경시기하죠. 중등기하 극심화를 공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KMO 준비할 수 있는 공부를 이제 준비 단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반으로 이제 보내는 거고요. 플래티넘 반은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저희 다음 연사이신 허순복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어린아이들 선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하실 거지만 너무 목매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큰 목표를 두고 이때는 공부를 이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시켜야지 정도까지는 그 계획을 좀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무튼 저희도 그에 맞게 이제 계속 변화하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덕진 선생님이셨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유덕진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좀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애는 이제 뭐 나갔는데 도대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가 끝난다고 약간 좀 놀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쪽에 들어오는 이제 대치동 쪽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이제 아이들이고, 결국 이 친구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 친구들 저희 사파이어 반도 특별반이고 블루 다이아몬드 약간 특별반인데, 이 특별반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종규반과 개별진도반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규반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습시켜보고 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좀 이런 반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도 시켜주고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규반과 개별진도반, 사파이어반, 블루 다이아몬드반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수업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블루를 대표하는 블루 다이아몬드반에 대해서 소개를 허순복 선생님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순복 선생님. 네? 넘기는 게 이쪽.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혜인 선생님과 현재 블루 다이아몬드 반을 진행하고 있는 허순복 강사입니다. 일단 저희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반은 아까 유덕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학, 특히 이과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고등 공통수학 상합 파트하고 중등 심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에 2번 오픈을 하는데, 저희 수업을 진행한 모든 학생들이 사실 KMO를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KMO를 진행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저희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KMO 이제 1차가 끝나고, 올해는 5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KMO 1차가 끝나고 한번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KMO 2차, 올해는 아마 11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또 한 차례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는, 다이아몬드관 프로그램 자체는 1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그 플래티넘 반이라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6월에 오픈할 친구들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11월 2차가 끝나고 KMU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KMU라는 게 굉장히 사실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수학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무학년제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이를 어린 학생들이 지금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최소한 2년은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추세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KMU 1차를 공부하는데 보통 아주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소한 늦어도 9월에는 시작해야 되고 보통은 KMU 1차 끝나고 이제 5월 말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1년을 준비는 해야 그래도 의미 있게 수상을 바라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차 끝나고 5월에 오픈하는 반들은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다시 1차 끝나 직후에 그 다음에 KMU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좀 좋은데, 그러니까 11월에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시작하는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시작해가지고 이론 기본적인 거 다지고 하면은 제대로 사실 시험 보고 공부할 시간은 3, 4월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요즘 추세가 워낙에 학생들이 이제 선행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어릴 때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덕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최적기는 4학년이거든요. 4학년 여름이나 4학년 겨울이나 이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3학년 여름이나 3학년 겨울에 시작하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이 1년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아직 4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4학년 때 KMU를 5월에 시작하든 12월에 시작하든 시험을 볼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되는데 5학년 때 결과를 내는 친구들이 있긴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아주 극소수의 그러니까 출중한 학생들도 저희가 수업을 굉장히 제가 수업을 이제 오래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와, 이 정도 친구면은 그래도 5학년 때도 수상할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운에 따라서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5학년에 수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서 진짜 탑 오브 탑을 이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찍 수상해서 다른 공부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는 반면에 그 이후로는 같이 공부할 친구가 없어요. 예, 제 5학년에 수상한 친구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게 반이 구성되지 않거든요. 그럼 무조건 형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5학년에 시작해서 6학년에 수상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베스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학년에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특히 겨울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겨울에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바로 공부를 시작해서 5학년 한 5, 6개월 공부해가지고 5, 6개월도 사실 채 안 되는 시간을 공부해가지고 5학년 5월에 이제 4학년 5월에 시험을 본다, 5학년 5월에 시험 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플러스로 작용하기보다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플래티넘 반이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어린 학생들이 좀 KMU를 조금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공부들이 좀 단단해질 수 있게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1년 동안 사실 공통수학 상하를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중등 기하심화를 아주 탄탄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수원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도 여름 겨울 이제 한 번에 특강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본 정석을 한 번 다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1년에
하는 게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아주 반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뭐 절반 정도가 만약에 그걸 잘 소화해서 간다고 하면 또 절반 정도는 약간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년적인 선택이나 뭐 이런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제 5월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공통수학 상하했던 부분을 더 강화하고 심화하고 그다음에 중등 기하도 제가 이제 1년 동안 완전히 기하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대수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대수 시간에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수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같은 부분 뭐 이항 정리 그다음에 지금 또 행렬도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는 반은 또 행렬도 해야 되고 제 수업 시간에 또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1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또 플래티넘 하는 동안에 기아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 못했던 시간 동안 다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만 했기 때문에 실력까지 다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레드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수론하고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것들을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플래티넘입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반은 사실 6월에 오픈하는 반하고는 지금 이제 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반을 2반만 운영했어가지고 저랑 박혜인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전담해서 했었는데 지금 6월에 오픈할 반은 저희 이제 뭐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하신 유덕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저랑 제일 그 기하를 오래 같이 수업하셨던 이제 현민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카루도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를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오픈한 그 친구들 프로그램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대수는 공통수학 1, 2 기본이랑 실력을 1년 동안 완전히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중2 기하 심화, 중3 기하 심화, 그 다음에 평면 기하 아이디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열 조합 수열하고 그다음에 삼각함수 부분 중등기하 극심화를 하는데 사실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이게 중등기하 극심화라고 하는 게 뭐 심화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극심화라고 써놓은 건데 시간이 빠듯해서 이 중등기하 극심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필수 특강으로 저희가 이제 그 12월에 오픈한 친구들은 바로 겨울에 특강을 하지 않고 여름 방학 때 특강을 하고 그다음 6월에 오픈하는 친구들은 여름엔 특강을 하지 않고 겨울에 이제 특강을 진행해서 그때 지금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못한 수원 부분을 특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 방식은 이런 형태로 단원별 내용 정리 및 증명 처음에 과목 단원 들어가기 전에 지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복습책을 전체 이제 배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책이 다 끝나면은 총괄 테스트를 보고요. 그다음에 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원별 대수는 이제 단원이 많이 정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쪼개져 있어서 매 시간 거의 단원별 개념 및 문제 풀이를 하고 똑같이 주간 테스트는 복습 후에 진행을 하고요. 총괄 테스트는 공통수학 상위 끝날 때 한 번, 하가 끝날 때 또 실력이 끝날 때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수업이 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돼서 중간에 저녁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월금, 그 다음에 화목에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때 제가 부탁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학생 책을 이제 그냥 찍어서 이렇게 자료에 넣은 건데요. 지금 이게 왼쪽 책이 예습책이고 오른쪽 책이 이제 복습용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하를 풀 때 제 수업 시간에 애들 모두 이제 작도를 시켜가지고 풀이 과정을 정확히 써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이 이제 그 학생이 푼 형태로 이제 제가 채점을 한 거고 밑에는 이 학생이 너무 이제 과정을 너무 이제 좀 돌아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 너무 써버리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돌아 푼 것들은 이제 간단한 풀이로 다시 풀도록 유도를 시키고 알려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복습 책에 일일이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복습하도록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문제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그 블루 다이아몬드 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이과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뭐 이제 도전할 수 있다면은 최선의 사실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K모 1차가 끝나고 6월에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커리큘럼을 끝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아마 6월 초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K모 1차 끝나고 지금 저희가 사실 진도가 좀 빠듯해서 오픈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고 하려면은 이제 5월 초에 지금 중3 과정까지 커리큘럼을 좀 단단히 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 중3 과정을 이제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다져가지고 6월에 또 좋은 학생들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수목 선생님이셨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설명 들으시면서 포인트를 느끼셨을 거예요. 6월 달에 유덕진 선생님께서 네, 블루 다이아몬드 반에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민 선생님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은 저도 작년에 제가 가르치던 애들 그 다이아몬드 반 입학 준비를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본인이 가르쳤던 학생이 붙어야지 조금 어머님들께 면이 사는 거라서 좀 선생님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이지 않게 막 경쟁도 하고요. 근데 정말 선생님들을 치열하게 막 준비시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심화까지 A급까지 다 봤으면 후루룩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시면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심화 있게 시켜주셔야 안정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를 생각하시고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생각보다 한 단계 더 올리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에 같이 합류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유덕진 선생님이랑 현민 선생님이랑 합류가 되면서 유덕진 선생님과 현민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까지도 경쟁선상에 또 같이 올라가면서 조금 그 작년 6월 달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아카로드 블루 사파이어 반 소개해드릴 네, 서원준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넘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앞에 유덕진 선생님과 허순복 선생님 발표 이어서 사파이어 발표하게 될 서원준입니다.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작년부터 다이아몬드 반, 데뷔 반 애들 팀반으로도 준비를 하고 계속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점점 학생들이 준비하는 양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도 다이아몬드 반 생각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진행을 이제 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다이아몬드 반 시험이 3학년 2학기까지 범위를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3학년 2학기까지 범위만 어떤 책으로 하면 되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불안한 게 3학년 2학기까지 끝을 냈는데 과연 입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은 공통수학 1도 하시고 공통수학 2까지 계속 불안감에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저희 학원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대비 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파이어 반이라고 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파이어 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파이어 반은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에 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그걸 넘어서 다이아몬드 반에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반 자체도 입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사파이어 반에서 목표랑 과정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떠한 교재로 어떠한 수업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목표는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좀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사파이어 반에서는 심화 개념과 심화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심화 개념과 심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수준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려운 문제를 할 때 더 즐거워합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데 개념, 심화 문제풀이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더 좋아해요. 제가 어려운 개념이야 설명해주고 같이 문제 풀면은 분명히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데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좀 풀어줄까? 이러면은 선생님 잠깐만요 3분만 더 주세요. 자기 거의 풀었어요. 그래서 자기 답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너 이 부분 틀렸어 하면은 설명해줄까? 하면 또 잠깐만요 거의 풀었어요. 절대 넘어가려고 안 해요. 왜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센 개념, 그 다음에 유형서 이런 거 푸는 것도 반복되고 좋지만 그거 좀 지루해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좀 어려운 개념 배웠는데 이거 뭔가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데 알 것 같은데 선생님 말대로 뭐 문자 없애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맞추는 학생들이 이거 나 맞췄네? 흥미도 올라가고 도전감도 올라가고 실력도 그에 맞게 향상되고요. 그리고 또 틀렸어요. 근데 틀린 학생들이 주변 애들이 맞춰서 여기서 이제 나 틀렸어 이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째 맞췄네? 그럼 나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왜 뒤에는 못 풀었을까? 이 부분 계속 생각하면서 선생님 저 요렇게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는 저는 이거 못했죠? 그럼 제가 알려줍니다. 너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은 뭐 문자 하나 없애는 게 목표였잖아. 그럼 이거 없애보면 어떨까 하면은 맞죠. 그렇게 해서 푸는 거죠 하고 다음 시험에 그 어려운 문제 애들이 못 풀었던 거 내면은 다른 학생들 못 풀었던 학생도 대부분 맞춰냅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 반과 다르게 유형별로 연습시키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수업 때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맞는 문제를 제공해서 수학 물론 좋아하죠. 기본 문제 푸는 것도 좋아하고 계속 자기가 뭐 10문제 풀어서 10문제 다 맞추는 것도 좋아하는데 좀 학생들에게 맞는 심화 개념과 심화 문제 풀게 해서 내가 그래도 계속 수학을 배울 게 있구나. 나 잘하긴 하지만 더 잘할 수 있구나. 이런 흥미, 그에 따른 실력 향상 저희가 계속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서 블루 다이아몬드 합격하고 합격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요. 자, 과정 똑같이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더 많이 배운다고 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더 많이 배운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고등과정과 연계된 중등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거 미리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1년 과정이지만 조금 더 탄탄하고 더 밀도 있게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과거엔 다뤘지만 지금 빠진 내용들 근데 필요하다 생각한 것들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교재까지 새로 제작해서 그 문제를 개념 배우는 거 플러스 충분히 다질 수 있도록 문제 풀이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심화된 내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2,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입판 테스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까지 내용, 중1학년 1학기, 중1학년 2학기 내용 포함하여서 30문제 1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 문제는 심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어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많이 뽑고 있고요. 자, 이 목표랑 과정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보셨죠?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기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3권, 한 학기당 이렇게 3권 진행되는데 원리 해설과 A급, 그 다음에 자체 교재 사파이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원리 해설은요, A급 원리 해설로 심화 개념서입니다. 기본 개념도 있지만 심화 개념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저 왼쪽에 있는 문제는 정석 문제입니다. 공통수학 지금 2에서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는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공통수학 2에 처음 나옵니다. 시중교재 없는데 원리해설은 2학년 1학기 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항상 지나는 한정구하기,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대상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까지만 배우는 과정에 나오면 좀 어려워해요. 하지만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이거 배운 거 바로 적용해서 문제 풀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 틀렸어도 자기가 틀린 부분 설명해주면 바로 캐치합니다. 학생들 충분히 이거 배울 수 있고요.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문제 구성까지 했고요. 그래서 개념, 심화 개념서로 원리해설 진행하고, 이거 많이 아실 텐데 A급 심화 문제집이죠. 자, A급 고등과정 개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때 다루고요. 그리고 다른 센과 다르게 센은 유형별 문제가 바로 유형 푸는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 있고 학생들 그거 보고 풀면 굉장히 쉽게 풀죠. 하지만 A급은 단원별로 유형 없이 전체적으로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 보면은 어떠한 개념을 써야 되지? 2가지 개념이 들어있지 않나? 학생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화 문제집은 A급으로 진행되고, 저기 2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학생들이 감으로 풀거든요. 그럼 대부분 틀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3번이에요. 3번 물어보기 위해서 1번 힌트, 2번 힌트 너희들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학생들 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21번 같은 내용은 공통수학에서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인수정리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인수정리 배우지 않고 21번 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 수업 때 인수정리, 조립제법 이런 거 다 다룹니다. 그리고 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학생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파이어 반의 자랑이자 차별점, 사파이어 교재 저희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시중에 없어서, 자, 이거 유덕진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노하우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꼭 할 수 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심화 개념,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 넣어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중등 심화도 있고 교육과정 외, 그 다음에 고등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근데 저희 학생들, 다이아몬드 학생들보다 좀 어립니다. 아마 대상이 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유제는 고난도지만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 때 해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고 가서 집에서 문제 푸는 복습이 아니라 그날 배웠던 개념, 그날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조금 비교적 쉬운 걸로. 왜냐하면 학원 숙제가 학생들이 아닌 부모님이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는 좀 스스로 할 수 있을 난이도로 구성을 했어요. 자, 위에 같은 경우도 공통수학 1의 문제인데요. 이거 3-1에서 곱셈 법칙 중학교 때 5개 배우는 거 저 13개 가르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요 유형 문제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어려운 것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시키고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까지도 포함하여서 나중에 뭐 다이아몬드반 가서 경시대 준비할 때 좀 익숙할 수 있고 익숙하게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교재 가지고 저희 수업 구성은 1년 동안 이렇게 두 과정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대수와 기하 1년 동안 같이 진행이 되고요. 자, 처음 시작 선행 개념 2-1이랑 2-2 같이 진행되는데, 자, 그 다음에 중 3-1 선행이 3-2 선행보다 먼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3-2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3-1에서 배웠던 많은 개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1 먼저 진행되고 그 후에 3-2 선행, 그 다음에 3-2 선행 이렇게 진행되고 그 뒤에 심화 과정으로 A급 계속 풀게 될 거예요. 자, 1년 동안 진행되는데 학생들
4시간 동안 똑같은 수업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4시간 수업할 때 2시간 2시간 나눠서 대수, 기하, 그 다음에 기하, 대수 이렇게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간 30분 있습니다. 자, 테스트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학생들이 테스트 보는 시간 동안 저희 오답 노트 검사하고 학생들 교재 검사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내용이니까 실제로 학생이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잘못 이해한 거 없는지 교재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테스트 대수도 6에서 8문제, 기하도 6에서 8문제 진행되고 각 과정 끝나면 총괄 테스트 진행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테스트 시험지입니다. 6문제 진행되는데 이거 3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이 한 거예요. 자, 증명 문제도 있고 증명 문제 학생이 자기가 이 개념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일일이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증명 문제 넘어서 문제 푸는 거에서도 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너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 다 확인하고 있고, 자, 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하고, 기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대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확인하고 첨삭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는 다시 풀 수 있도록 유사 문제, 오답 유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 많이 어리죠. 그래서 좀 고난도 개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푸는 거 좀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근데 수업 진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학생들 2시간 동안 수업하는 동안 고난도 개념만 푸니까 지루해하지 않아요. 더 재밌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저는 2시간 끝나야만 살짝 주거든요. 근데 너희들을 잠깐 쉴래 하면은 애들 쉬는 시간 동안 문제 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5문제 풀었을 때 한 문제 못 풀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그 문제 잡고 있거든요. 학생들 어려요. 하지만 수학 실력 그렇게 어리지 않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믿어주시고 학생들 저희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 후에는 다이아몬드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파이어 반은 지금 들어보신 게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작이 중학교 2학년 1학기다 보니까 내가 아직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시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파이어 반 데뷔를 3, 4, 5월 딱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끼리 같이 데뷔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다만 여기도 대상이 3개월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학년 2학기까지 기본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업 자체가 과정이 3개월 동안 심화 과정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파이어 반처럼 수업 때는 같이 고난도 문제 풀 거예요. 고난도 A급 A단계 블랙라벨 최상위 그와 관련된 문제 풀고 다만 숙제는 최대한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쌤과 유형별 문제 풀어서 기본적으로 숙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사파이어 반 합격이고요. 사파이어 반 시험에 비해서는 데뷔반 시험이 쉽습니다. 사파이어 반 시험은 난이도가 있는데 이 반은 그냥 심한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연산하는데 속도 괜찮은지 이런 것만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학생들 지금 4개월 남고 이반 사파이어 반은 4개월 남고 데뷔 반 1개월 남았는데 충분히 기본까지 지금 그래도 계약했지만 방학이잖아요. 한번 공부시켜 주셔서 저희 테스트 통과하면 그 뒤에 심화는 저희가 담당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반도 나중에 다이아몬드 반처럼 학생들이 좀 욕심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도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선진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유덕진 선생님께서 여기 사파이어 교재 저자이셨는데 팀별 수업이 너무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 사파이어 정작 저자 직강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6월 달까지 그 맡고 계신 팀반이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드디어 이제 유덕진 선생님께서 그 저자 직강, 그죠?
사파이어 수학으로 합류하시게 되셨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진민주 선생님께서도 아마 사파이어 반에 같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두 분이 같이 수업을 들어가는 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유덕진 선생님, 진민지 선생님이 같이 페어로 들어가는 반이 생길 거거든요. 아마 그 반의 경쟁률은 다른 반보다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유덕진 선생님과 진민지 선생님에게 지금 팀으로 수업받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반으로 약간은 이동하려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반의 퀄리티도 예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런 사파이어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좀 특별하게 사파이어 데뷔반까지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망설이시다가는 네, 놓치실지도 모르니까 네, 고민하는 것보다 빨리 결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아우터반 설명해 주실 간지혁 선생님 모시고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마이크랑 뭐 어떻게 넣으면 되죠? 이게 뒤로 넘기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 강사 간주혁입니다. 저는 오늘 아우토반은 어떤 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우토반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어머니들께 설명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토반이란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빠르게 진행을 한다에 있습니다. 6개월간 공통수학 1, 2 기본 실력을 다 완성을 하는 반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목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개월간 진행을 하는 동안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그리고 아우토반 자체 교재 200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들을 모두 다 완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그 6개월간 기본과 실력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3월에 기준으로 했을 때 예비 초5, 초6 그리고 예비 중1 학생들이 잠시만요. 네. 대상자가 될 예정이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6개월간 저와 함께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잘 마련을 했으니까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바는 아마 2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먼저 3월 중간 입반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통수학 1 실력과 공통수학 2 실력을 3개월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공수1, 공수2 실력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저희 아우토반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조금 더 완성도 있지만 또 빠르게 진행을 하는 그런 반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새롭게 공수1 기본부터 시작하는 반이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표준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월수금 뿐만이 아니라 화목토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시간 10분 동안 각 일별로 진행을 하는데 실은 4시간 10분을 전부 다 수업으로 꽉꽉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따로 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빠른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가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실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빠르게 선행을 할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수 1, 2 실력을 마무리를 했을 때 저희는 본관에서 영재고 대비를 하는 반으로도 갈 수 있고 혹은 레드관에서 KMO를 할 수 있는 반으로도 갈 수 있고 블루 M관에서 이제 의자사반을 할 수 있는 반으로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머니들께서는 공수 1, 2 실력을 빠르게 마무리를 한다면 물론 긴 시간 동안 완성도 있게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대상자가 아무래도 예비 초5, 6, 중1 이렇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늦게 선행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아우토반에서 이렇게 선행을 진행을 할 경우에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일례로 예를 들어서 3월에 중간 입반을 해서 공수 1, 2 실력을 빨리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그 레드관에서 개강하는 6월 개강반에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빠른 선행을 왜 아우토반에서 수강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점일 것 같은데, 일단 빠른 선행 학습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아우토반의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교시가 진행되기 전에 주간 테스트와 누적 테스트를 주 3회 수업 중 2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정석과 아우토반 자체 교재를 다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정석 같은 경우에는 유제 및 기본 그리고 연습 문제 이렇게 워크북으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1교시에서는 친구들이 이제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오답에 대한 그 질문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유제 및 기본을 통해서 개념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좀 확장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교시에서는 아우토반 자체 교재에서 또 일부분 문제를 풀면서 배웠던 개념을 유형에다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한 단원을 한 교시에, 그러니까 한 수업 시수에 거의 웬만하면 마무리가 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원회 방정식이라던가 뭐 나머지 정리 같이 좀 어려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1.5 시수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공부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반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교재 중에 아우토반 교재에 해당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답률이 상당히 높죠. 이 친구도 지금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미 공수1 기본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공수2 기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와서 공부를 했을 때보다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됐고, 또 제가 이제 따로 교재를 항상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을 때, 처음에 1번부터 문제를 풀었던 것보다 이렇게 600번대로 갔을 때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제 및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워크북이 개념을 필기할 수 있는 부분과 기본 문제 그리고 유제 이렇게 다 좀 공간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필기를 하고 또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석의 연습 문제는 실은 전부 다 숙제로 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끼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시간을 주고 또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배웠던 내용을 조금 쉬운 연습 문제에서 숙제로 풀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성취도 면이나 아니면은 실력적인 면으로 향상이 많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우토반을 진행하면서 저는 과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체계적인 시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정이 끝날 때 총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무엇이 틀렸고 왜 틀렸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를 모든 친구들의 시험지를 다 보면서 한 10줄 정도를 이렇게 줄로 좀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머니들이 접했을 때 이거 전화 상담으로 했을 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저도 적어드릴 수 있고 또 어머니들도 더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공통수학 1 1단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원을 다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코멘트를 남기는 것보다는 어디를 못하는지를 또 어디를 잘하는지를 정답률이나 오답률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공부를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에 있는 그 성적표를 항상 보내드리고 있고, 원래는 이제 4번의 시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4주마다 한 번씩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험 본 날 다음 날에 저 정도 되는 글을 다 써서 보내드려요. 시험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 좀 줄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또 따로 만들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에 결과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까지도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에 대한 성적표인데, 이거는 총괄 테스트의 성적표이고 또 누적 테스트도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좀 정답률이 높고 어디는 오답률이 좀 높으면 그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에 조금 더 어디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좀 길을 좀 제시하고 어머니들과 같이 좀 상담하면서 어디를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가 빠르게이지만 그렇다고 수업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적은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3시간, 그러니까 주에 6시간씩 1년 커리를 타고 있는 거라면 아우토반은 실은 주 3회 4시간씩 12시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빠른 것이지 수업 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니까 빠른 그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반으로 봤을 때는 따라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정도 기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또 충분히 성취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서 크게 걱정 없이 합류하셔도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여기 PPT엔 담지 않았지만 저도 아우토반 데뷔반이 따로 또 있거든요. 3월에. 그래서 6월 개강하는 아우토반 아우토반에 대한 데뷔반을 3월에 개강하고 있고, 이반 같은 경우에는 A급 수학 3학년 1학기, 2학기를 모두 다 풀어보고 또 공부하는 반이 될 거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고등부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아우토반 반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아이들이 이거를 다 소화해낼 수 있냐고 계속 걱정하고 지켜봤는데 간지혁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배우는 학생들도 와 이걸 이렇게 다 해낸다고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믿고 계속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계속 이 반을 확충시켜서 조금 더 호흡을 빨리 가져가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남에게 이 반을 만들어진 계기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뭘 하고 싶은데 어머님 그것까지는 해 오셔야 돼요. 공통수학 1, 2까지는 다 마무리 해 오셔야 돼요라고 이제 좀 이 국것 당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셔서 너무 속상하다 이제 저희들에게 많이 문의를 해주셔서 그 목적성으로 만든 반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안착되어 가고 있고 저희 학원만의 특장점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 왜 이게 안 되지? 바뀌어야 되는구나. 네네. 선생님 요거. 네. 그래서 저희 과학부 설명해 주실 김희겸 팀장님 모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이제 오늘도 이 어머님들 일어나는 속도를 보면서 분량 조절을 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주자 역할을 또 맡았습니다. 또 올라오기 전에 어머님들 좀 일어나시고 하시니까 대표님께서 또 너가 올라와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부담을 또 주셨어요. 근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 계신 어머님들 지금 수학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뒤에서 같이 수학 설명 들으면서 든 생각은 참 빡세다. 진짜 할 게 많다.
진짜 고민할 것도 많고 선택지가 되게 많아서 저 어머님들이 뭔가 로드맵을 짜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드실 것 같은 게 이 나름대로 이제 빡빡한 스케줄을 병행을 하고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드러날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남에 따라서 파생적인 스케줄들이 자꾸 생겨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수학만 해도 그런데 이제 과학의 커리를 이 로드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압박도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학 공부, 특히나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나 고민들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해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뭐 이제 되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이전에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과학은 좀 반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약간의 어머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소거를 해드리면서 이 적어도 앞으로의 과학 공부에 대한 계획을 오늘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약간 좀 단순화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영재반에서 입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중등과학 같이 가르치고 있는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과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에서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과학 학습 로드맵입니다. 표준적인 로드맵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수학이랑 좀 다르게 뭐 학년 구분이 돼 있다던가 뭐 아니면 난이도 구분이 돼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지 않고요. 특징적인 게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할 거냐, 고등학교 입시의 관점에서 로드맵을 좀 큼직하게 나눈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만 보면 약간 단순한데, 그리고 뭐 로드가 크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네들 각각의 또 소요되는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가령 영재고 입시를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하반기 때쯤에는 입시를 시작하니까 이전에 뭐 물리대에서 수상권을 노려, 그리고 물리대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뭐 비기닝이나 브릿지 과정, 그리고 그 전에 뭐 중등과학 과정 하면 정말 짧게 잡아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이상적인 로드맵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과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즉 과학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고등학교를 입학할 것이냐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어떤 학생이 중간에 시행착오 없이 밟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 어머님들은 사실 지금 벌써부터 아이들 어떤 고등학교, 어떤 입시를 할지에 대한 명확성이 크게 높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로드맵을 참고는 하시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로드를 좀 짜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리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말을 배우면서 거의 수학도 같이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의심 없이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유난히 이제 과학에 따라붙는 키워드가 있어요. 흥미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과학에 흥미가 없어서 뭐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면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이제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과학과 관련된 뭐 어떤 실험이고 탐구 활동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약간 과학은 좀 기호의 영역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과목 중에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저희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좀 상담을 하면서 학습 계획을 잡아가실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은 주로 제가 원래는 이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셔라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 아니면은 입시의 관점에서 과학 공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은 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었다면 오늘은 그런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생략된 얘기는 이제 아카로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떠든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냥 좀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 이슈들 몇 가지만 공유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언제 과학 공부를 시작할 거냐일 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실 텐데,
약간은 과학 공부를 시작하기 이르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실제로도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니들한테 항상 공통적으로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과학 공부를 시작하는 데의 장벽은 수학이 아니라 국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언어적인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과학은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하이탑을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제 공통점은 말을 잘해요. 언어적인 센스가 좀 있고, 그게 이제 과학 공부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다른 해야 할 걸 하느라 과학 공부를 좀 미뤄왔는데 이거를 지금 시작해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로드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너무 늦었나 하는 건 사실 고민이 될 수가 없죠.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 뒤에 있는 로드를 소화해서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 어머님들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궁리를 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일단은 과학은 언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자주 접하고 오래 접할수록 그 감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서 중간에 끊기더라도 계속해서 뭐 저나 이제 과학 관련 선생님들과 커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시점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할 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입을 할 거냐, 어느 정도 집중도를 가지고 과학 공부를 시킬 거냐에 대한 비중을 고민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수학 공부가 부족하다, 그래서 과학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공부의 장벽은 이제 국어이지 수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단순화해서 모형으로 만들고 모델로 만들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인데, 중등과학까지는 사실 그 단순화 작업을 언어로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고등과학으로 올라가면서 그 단순화 과정을 수치나 기호로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고등과학은 수학적인 능력을 요구를 하지만 중등과학은 사실 수학적인 능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수학 지식은 없습니다. 그냥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정도의 개념, 느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학 선행을 나갈 때 정도까지가 아니면은 당장은 수학 상하를 뭐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과학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상담을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과학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다른 걸, 특히 수학을 해야 돼서 과학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저를 시험하시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시험에 드는데 요즘에는 그냥 딱 한 가지를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과학을 제대로 했나요?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마지막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등과학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중학교 과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아니면 경시대회를 하기 위한 초석을 닫는 뭐 기본 과정이라서 뭐 그래서 중요한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걸 완전 차치하고서라도 중학교 과학 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교육의 특징이 있거든요. 고등과학이랑 구분이 되는. 그걸 제가 이제 말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단계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이다. 뭐 이거는 당연한 말일 테니까. 근데 두 번째는 중등과학 자체가 아까처럼 뭐 도식화, 모형화, 수치화, 그리고 정량화해서 계산하고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사례를 관찰하고 개별 현상들을 관찰하고 여기에서 어떤 통찰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을 해결해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성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말하기를 좀 추구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등 하이탑은 그거에 더 특화되어 있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입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모든 고등학교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례를 관찰해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즉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학의 커리큘럼 내에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장에서는 그냥 다음 단계를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 정도로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 이제 들어오시면서 뭐 영재학교 과학고 합격자 명단을 보시면서 들어왔을 텐데 저기 한 80% 정도는 이제 제가 지도를 하고 입시 컨설팅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영재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인데도 중학교 과학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이 탄탄하게 정리가 돼 있는 친구들과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당장의 성적 차이가 날 뿐더러 이게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고 물론 내가 입시 컨설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학교 과학을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지가 어쩌면 앞으로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이 중등과학을 런칭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사고를 공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뭐 일종의 드림팀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 이제 그게 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과학 커리큘럼에서 중등과학의 방점을 찍으세요.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고 다음 과정에 넘어가는 거에 너무 그렇게 연연을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2번 이상 반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다른 선생님들의 하이탑 수업을 듣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등과학에서부터 모든 커리큘럼이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일종의 허브라고 인식을 하시면 뭔가가 진행이 좀 안 될 때 더디게 될 때 아니면 노선을 변경을 할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이제 구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실 때 진도를 얼마나 나갔냐 그리고 언제 마무리되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뒤에 뭐 경시든 입시든 이 뒤에 따라올 커리큘럼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저랑도 같이 의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선생님들과 같이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참 비싼 분들이에요. 좀 많이 이제 썼는데, 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다른 학원에서 중등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굉장히 좀 능력치가 출중하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올림피아드 아니면 영재 입시를 담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겸해서 중등과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수업이. 그거는 확실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수업은 아닐 테지만 확실하게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비슷한 나이대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업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수업의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수업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지는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과거의 설명의 동영상이나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 충분히 오늘 하고 가시고 이제 연사가 5분이셔서 조금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듣는 게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이겸이었습니다.